한빛원전 4호기 경납 건물에서 폭 2m짜리 대형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더 큰 공극이 존재할 가능성마저 제기돼 조사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가짜 면허증이 발급될 정도로 신분 확인이 허술하다 보니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사고 파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꺼지지 않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투자유치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차를 상대로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 경납 건물에서 공극, 즉 틈이나 구멍이 발견돼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 측이 추가 조사를 위해 주변부를 열어봤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구멍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에서는 지난해 콘크리트 경납 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돼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된 공극은 깊이가 8cm에서 20cm 정도였는데 지난 8월 다른 공극 하나가 감지됐습니다. 깊이 38, 가로 88, 세로 25cm로 이전에 발견된 공극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달 이 공극 주변 철판을 뜯었더니 더 큰 크기의 공극이 드러났습니다. 기존 공극 주변 부분의 철판을 뜯어보니 가로는 2m, 세로는 70cm로 당초보다 넓이가 6배 정도 커진 겁니다. 게다가 이 큰 구멍은 어디선가 샜을지 모를 윤활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이 윤활유가 두께 1m 20cm인 벽체의 한 가운데쯤 설치된 덴돈 덕트, 즉 콘크리트 지지대에서 새어나온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껏 알려진 공극보다 훨씬 더 깊은 또 다른 공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균열이 굉장히 큰 균열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안에가 공극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납 건물의 콘크리트 공극이 이처럼 깊고 크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한빛 4호기는 아시다시피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경납 철판 부식과 공극 등으로 1년 6개월 가까이 이미 정지되어 있기도 했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보수가 어렵다면 종국에는 조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조사 끝에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는가. 한수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설명회를 열어 시공을 둘러싼 그동안의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한빛원전에서 공극이 확인된 원전은 4호기와 2호기입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4호기, 2호기와 같은 시기에 지어진 1호기, 3호기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5호기와 6호기까지 조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돈 주고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우정훈 기자입니다. 트위터에서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홍보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과 각종 증명서, 심지어 여권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중 한 업체에 접촉해 위조 신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30만 원, 운전면허증은 50만 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작이 완료됐다며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처럼 제 얼굴이 들어가 있지만 이름과 주민번호 등은 다른 사람의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명의가 도용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짜 신분증 매매가 가능한 것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발급 체계가 허술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눈으로 사진을 비교하거나 사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짜 면허증을 발급한 운전면허 시험장의 본인 확인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그 당사자가 위조를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다른 사진 가져와가지고 그러면은 동사무소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운전면허증은 사진이 본인과 다를 경우 신분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이마저도 없습니다. 분실 등을 이유로 재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한 해 100만 건, 주민등록증은 150만 건입니다. 이 가운데 잘못 발급되는 신분증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도난, 분실,
그다음에 부정발급에 대해서 많은 그 신경을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계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가 신분증 부정발급으로 적발한 건수는 한 120건이나 채 안 될 겁니다만 신분증 위조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본인 확인과 정보관리 수준으로는 가짜 신분증을 막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참에 어린이집도 들여다보자는 여론 속에 전라남도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자녀 3명을 둔 30대 직장인. 유치원 비리가 불거지면서 다른 학부모들처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건데 이런 비리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많이 걱정도 되고. 이 같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시도별 우선 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2,126곳, 전남에는 53곳입니다.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1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갖고 있거나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들입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학부모가 낸 특별활동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기회에 회계 부분이나 또 학부모들이 내는 특별활동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 차량 문제까지 같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우선 대상 어린이집을 점검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1,200여 곳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따라 운영 정지, 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등 전남도의 보육 관련 예산은 한 해 4천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낡고 오래된 주택들은 가스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데요. 노약자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 가스 안전지킴이로 나서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몸이 불편한 80대 노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매일같이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청소도 해주고 끼니도 챙겨주며 노부부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주택이라 LP 가스 설비도 낡을 대로 낡았습니다. 가스 켜놓고 이런 거 깜딱 잊어버릴까미 그런 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광주 지역에서 이런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노약자 주택은 만여 가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협업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들에게 가스안전지킴이 역할을 맡겼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는 노약자 가정의 형편을 요양보호사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알려주시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같이 협업 체제를 갖춰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인 가스사랑협의회는 예산 지원을 받아서 낡은 고무관을 교체하고 가스 안전장치도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서 올 한 해 광주 지역에서 140가구가 가스 안전 설비를 보강했습니다. 특히 LP가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가스 안전 지킴이로 활용하는 사업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실무 업무를 담당할 투자유치 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법률과 공익 전문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추진단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첫 회의를 갖고 현대차와 재협상할 투자협약서 수정안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추진단은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협의체 역할을 하고 현대차를 직접 상대할 협상팀은 광주시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 주 중 합의를 목표로 내일까지 현대차를 방문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4일에 나옵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는 오늘 84살 김영옥 할머니와 고 최정예 씨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공판을 열어 양측의 변론을 듣고 다음 달 14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3건으로 1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2차와 3차 소송은 광주고법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사립학교 법인들이 학교 운영에 써야 하는 법인 자체 부담금을 해마다 줄이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이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법인이 교직원 연금 등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법정 전입금의 평균 납부율이 2013년 18%에서 지난해 12%로 떨어졌습니다. 시민 모임은 사립학교 법인들이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육청 지원금 등 공공자금에 의존하면서도 견제와 감시는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모 장학회 전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황성국 판사는 뇌물 공여와 공익법인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장학회 전 이사 59살 안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3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장학회 기본 재산을 담보로 주무관청에 허가 없이 대출을 받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이 회계 자료를 요청하자 공무원 가족에게 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마트 앞에서 박근혜 석방 집회를 벌이던 56살 박모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입니다.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왜 석방해야 하냐며 박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MBC 창사 54주년 특집 한반도 평화시대 전라도의 길 마지막 편인 전라도 한반도 번영을 이끌다가 모레 아침 8시부터 110분 동안 방송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산업 현장의 CEO들이 참석해 전라도가 평화시대에 대륙과 해양의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농수산업의 첨단화, 문화관광 활성화,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한반도 번영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장현주 의원이 의원 해외 연수 개선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의회 사무처 행정감사에서 의원 해외 연수를 여행사에 맡기다 보니 관광 위주로 계획이 짜여지기 십상이라며 지방의원 연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